고2 3월에 출제됐던 이 기간 소비 모형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문도 이자율 할인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봤었던 그 2008 수능보다 지문의 길이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프도 까다로워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지문입니다. 저랑 지문 내용 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오시면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소득이 생겼을 때 이걸 벌은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도 한대요. 대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미래에 소비할 걸 현재에 땡겨 썼다는 거죠. 혹은 저축하기도 한대요. 이 저축했다는 거 뭐예요? 지금 소비할 걸 참아서 미래에 소비한다는 거죠. 해서 벌어들인 걸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대출받기도 해, 저축하기도 해. 이런 소비 계획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한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더라 라는 얘기가 1문단입니다. 2문단에 오시게 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기간 소비 모형이라는 걸 가정을 한대요. 자, 가상의 소비자 K는 1기, 2기, 2기간만 생존하며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실 때에도 1기, 2기 이런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냥 1년, 2년, 연 단위로 생각하셔서 올해랑 내년이랑 2년치만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가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기에는 벌어들인 걸 M1, 2기에는 벌어들인 걸 M2라고 가정을 하겠대요. 이때 소비 지출액의 합은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효용은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제시해서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생존기간은 1기, 2기로 가정할 거야. 수입은 M1, M2라고 하고 소비 지출액은 총소득 이내이고 효용은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각 시기마다 균등할수록 얘는 행복한 소비를 하게 돼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단락에서 지금 최적 소비 계획이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래요. 보겠습니다. 그림 1의 예산선은 가서 확인해야죠. 요렇게 내려오는 게 예산선이네요. 예산선은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요것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프 가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산선이 지금 요렇게 내려와 있는데 Y축과 만나는 이 선을 생각해보면,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뭘까요? 1기에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내가 2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2기에 몰빵해서 쓴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점에서 돈 쓴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2년 동안 벌은 돈을 1기에 몰빵해서 쓰고 2기에 돈을 하나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 사이에 있는 점들은 그거를 분배해서 쓰는 점들일 거 아닙니까? 해서 내가 1기, 2기, 2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총합을 어떻게 나눠서 쓸지 소비 계획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으로 초기 부존점 M1, M2를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난다. 초기 부존점이 뭡니까? 저축, 대출하지 않고 소비 계획이랍니다. 근데 아까 M1, M2 어디 나왔었냐면요. 아까 윗 문단에서 소득이 M1, M2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가 1기에 M1 벌어서 M1 다 써요. 2기에 M2 벌어서 M2 다 써요. 내가 벌어들인 족족 다 쓰는 지점이 여기 M1, M2 선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는 우하향 곡선이래요.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인데 예를 들어 아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나지만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은 100만 원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반영된 액수만큼 줄어들게 되죠. 이걸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X축 증가분분의 Y축 증가분이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 100만 원만큼 증가했을 때 Y축으로는 1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이 고려된 만큼 줄어드니까 100만 원 약분되면 기울기가 요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하네요. 이때 초기 부존점의 왼쪽은 저축할 때 오른쪽은 대출할 때랍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면 내가 M1만큼 벌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덜 쓰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저축한다는 거고요. M1에서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이만큼 쓸 거예요. 그러면은 더 쓰고자 하는 돈은 대출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라달락 가시게 되면 그림 1은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는 곡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때 좌측 아래 무차별 곡선보다 여기 있는 곡선보다 우측 위의 무차별 곡선일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때 좌측 아래 무차별, 이거 했구나. 자,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즉,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여기 보시게 되면 M1, M2 지나는 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C1, C2를 지나는 요 위로 올라가는 곡선의 효용이 더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거 왜 증가해? 라고 하면은 왜 더 높아? 라고 하게 되면 M1, M2보다 C1, C2가 좀 더 비슷비슷하게 균등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우측 위일수록 효용이 높아진다. M1, M2점과 C1, C2점을 비교하면 C1, C2점과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우측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소비가 훨씬 더 효용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락 내용 좀 여기서 보고 갈게요. 내가 M1 벌었지만 M1 쓰는 것보다 대출을 더 받아서 C1을 쓰고 나중에 C2 쓰는 여기 소비가 이 K라고 하는 사람의 효용이 가장 높은 최적 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C1 쓰려면은 1기에서는 내가 M1 벌어서 이만큼 대출 받아야지 좀 더 소비할 수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이만큼 쓰면은 K의 효용이 가장 높더라 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마달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의 최적 소비 계획은 C1, C2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쓰려면은 대출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다음 단락에 설명이 나오고 있었고요. 자, 이자율이 변해요. 이자율이 변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자율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므로 이자율이 상승, R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림 1의 기울기는 요거였는데 그림 2가 되면서 이렇게 가팔라진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초기 보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 2는 이자율 상승했을 때 얘 최적 소비 계획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얘를 보게 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이 줄어들었대요. 자, 볼게요. 원래 C1, C2 여기서 지금 소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비를 했었는데 최적 소비를 어디로 바꿨습니까? C1 프라임과 C2 프라임이 만나는 여기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네, 요 지점으로 지금 소비가 바뀐대요. 그러면은 1기 소비는 C1에서 C1 프라임으로 줄어들고요. 2기 소비는 C2에서 C2 프라임으로 조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출도 원래 이만큼 대출 받았어야 되는데 대출이 요만큼 줄어들거든요. 소비도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대출도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설명 달아놓은 거 가지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1기 소비의 가치가 2기 소비 가치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 대출 받는 걸 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의 돈을 현재에 땡겨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래에 쓰는 것보다 현재 소비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K는 왜 그랬냐면은 이게 2기, 1기 소비가 균등해야지 됐기 때문에 지금 1기 돈을 너무 조금 벌어. 이만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땡겨서 1기 요만큼 쓰고 2기 요만큼 쓰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아. 균등하려고 미래에 소비할 걸 이렇게 땡겨서 현재에다 지금 소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은
미래의 돈을 현재에 땡겨 쓰는 대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돈 쓰는 것보다 나중에 돈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 100만 원, 나중에 쓸 돈 100만 원을 땡겼을 때 이자율이 1%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가가 10,000원이죠. 그럼 10,000원 내고 내가 나중에 쓸 돈 지금 땡겨 써가지고 소비가 균등해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효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뭐 극단적으로 50%로 올랐다고 칩시다. 내가 미래의 돈을 100만 원을 지금 땡겨 쓰게 되면 이자를 무려 50%나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내가 지금 100만 원 안 쓰고 미래의 100만 원을 참게 되면 이 100만 원은 이기에 15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돈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걸 땡겼으면 이자를 50%나 내야 돼. 50만 원이나 내야 되고 내가 지금 돈 안 쓰고 나중에 돈 써야지라고 참게 되면 내가 150만 원이나 돈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소비 가치로 따지게 된 미래에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지금 땡겨 쓸까 나중에 쓸까의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은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1기 소비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출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써야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여요. 그래서 이 대체 효과는요. 1기, 2기 소비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돈 쓰는 게 나? 그럼 지금 돈 안 쓸래. 지금 돈 쓰는 게 나? 그럼 지금 돈 쓰는 대신 나중에 돈 안 쓸래.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대체하는 거예요. 1기 소비를 2기로 대체, 2기 소비를 1기로 대체. 이렇게 대체하는 게 대체 효과인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총소득이 감소해요. 총소득 감소해서 1기, 2기 소비를 모두 줄입니다. 얘는 화살표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총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1기, 2기 같이 올라가고요. 총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1기, 2기 같이 줄이는 이제 소비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한대요. 지문을 읽다 보면 같은 말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체 효과는 뭐냐면 이 빌리는 차원, 2기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빌려서 지금 쓰는 게 낫냐? 안 빌리고 나중에 쓰는 게 낫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자율이 절대적 요인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득 효과는 내 총액, 돈 액수 차원이기 때문에 이자율 외에도 총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두셨어야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 오시게 되면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 K는 1기 소비 지출액을 줄입니다. 자, 1기 대체 효과로는 2기에 비해서 소비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기 소비를 줄여요. 내 액수, 총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총소득도 줄여요. 1기 소비를 줄여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소비 지출액을 줄입니다. 근데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는 뭐예요? 1기에 쓰는 것보다 2기에 쓰는 게 나 이러니까 이 소비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내 총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득 효과로 따지게 되면 소비를 줄여야 돼. 그래서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상충되는 거거든요. 이때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한 거야?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할지, 저축을 할지, 지금 쓸지, 나중에 쓸지를 우리가 결정하더라 라는 걸 내가 이 글에서 설명했던 거야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그림 두 개를 결국에는 설명한 글이거든요. 다시 좀 볼게요. 이자율이 R일 때 최적 소비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림이랑 글자는 좀 겹치긴 하는데 잘 볼게요. 이 C1, C2에서 소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기에 M1만큼밖에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요만큼 대출받아서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1기, 2기의 소비가 균등해지면서 내가 좀 더 효용이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벌은 족족 다 쓰게 되면은 1기 소비보다 2기 소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은 1기에 쓰는 돈이랑 2기에 쓰는 돈이랑 비슷해지면서 이때 효용이 더 높습니다. 요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2기 오시게 되면은 이자율이 지금 올랐거든요. 오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는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기 소비를 보게 되면은 C1에서 C1 프라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모두 작용해서 마이너스 효과 줄어들었고요. 2기 소비는 C2에서 C2 프라임으로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 대체 효과. 1기 쓰는 것보다 2기에 쓰는 게 나아. 이거는 플러스 효과였고요. 소득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효과인데 둘 다 상충했을 때 플러스 효과가 조금 더 높아서 2기 소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지문입니다. 네, 지문 좀 읽어봤고요. 문제 풀러 갈 텐데 문제가 전체 이렇게 5문제 있었거든요. 여기서 오답률 높았던 3, 4, 5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그림 1의 최적 소비 계획과 그림 2의 최적 소비 계획을 비교를 해보래요. 자, 그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가, 여기 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 1에서 가는 K의 효용을 여러분 최적 소비 계획이에요. 효용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문에 이 워딩 그대로 있었습니다. 1번 괜찮고요. 2번 그 균등한 소비 계획이다.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M1, M2에서 돈 쓰는 것보다 C1, C2에서 돈 쓰는 게 더 소비가 균등해진다는 거예요. 3번 가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다른 예산선상의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 위에 있었습니다. 4번은 가나 비교해요. 가나 비교할 때 나의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본문에 있었던 워딩 그대로 갖다 선지 만들고 있습니다. 답 5번이었고요. 자, 가와 나에서의 대출액의 차이, 이 그림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대출액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출액이 바뀌면서 대출액의 차이가 요 하늘색만큼의 대출액 차이가 되는데 이것은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지출액의 차이도 C1에서 C1 프라임 뺀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대출액의 차이가 곧 소비 지출액의 차이와 같았습니다. 똑같이 다 하늘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문제 풀 때는 1, 2, 3, 4는 지문에 있었던 워딩 그대로 갖다가 선지 만들고 5번만 그래프를 잘 읽어서 해석해야지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선지라 꽤 까다로웠던 선지가 맞습니다. 자, 2번이 아니죠. 두 번째 문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 기억 아까 사실 보고 왔는데 기억 요거거든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 100만 원을 나중에 쓸까 지금 쓸까 요거예요. 그때 1기 소비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지금 돈 쓰는 가치가 줄어들고 나중에 돈 쓰는 게 낫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기에 할인율 개념을 주고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할인율이 나올 때마다 되게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에 이자율이 반영된 1 플러스 R을 곱한 1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대요. 자, 만약에 이자율이 10%야. 그러면은 지금 100만 원은 미래 110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죠? 이를 역으로 보게 되면 미래의 110만 원은 이자율 R을 반대로 적용하는 걸 할인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현 시기 100만 원과 가치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 할인율 개념을 주고서 자, 지금 쓰는 가치가 왜 줄어들었게? 라고 선지가 나왔어요. 자, 지금 답이 2번이었는데 2번 선지에 나오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됐다. 이게 뭔 소리야? 이 선지에 있는 말 자체 읽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하다고 하는 건 액수가 똑같다. 똑같이 100만 원이야. 액수가 똑같은 2기 소비 지출액, 미래에 쓸 돈을 현재 가치, 현재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이걸 지금 쓰면은 액수가 얼마로 가치가 생기느냐, 요 얘기거든요. 자, 무슨 소린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1기 100만 원은 2기 100만 원에 이자율을 반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미래의 돈의 가치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면은 10% 0.1 더하는 거니까 100만 원 곱하기 1.1에서 110만 원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50%가 되면은 지금 100만 원은 나중에 1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할인율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의 100만 원의 가치는 여기 곱하기 1 플러스 R 한 거를 요렇게 다음 이거 좌변에 분모로 넘길 수 있죠. 이거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일기에 100만 원을 1 플러스 R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100만 원을 미래의 100만 원을 1.1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100만 원에 만약에 이 할인율이 10%면은 90만 원 가치가 된다는 거고요. 미래의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됐을 때 50%의 할인율을 먹이게 되면은 66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분모 분자 관계로 치환하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1 플러스 R을 분모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누기를 해가지고 지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미래 10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할 건데 지금 이자율이 분모에 있는 거 보이세요? 나누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R이라고 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숫자의 가치는 내려갈 거 아닙니까? 자,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이거 할인율이거든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 환산은 줄어들게 된다는 소리예요. 미래의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은 10% 이자율이면 90만 원인데 50% 할인율이면은 66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2번 보시면은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 지금 100만 원 쓰는 거를 나중에 100만 원 쓴다고 쳤을 때 그 100만 원에 현재로 환산한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환산했을 때 환산되는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똑같은 돈을 지금 쓸래, 나중에 쓸래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나중에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나중에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돈 쓰면은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2번이 됐고 지금 여기 이 지문과 이 문제에서 다루는 워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워딩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여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뭐래 자꾸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그 앞에 있는 지문 있죠. 2008 수능에 나왔던 그 지문의 강의를 좀 다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요 정도 설명하고요. 자, 5번 문제. 얘도 지금 정답률 굉장히 낮았던 문제거든요. 각국 정부의 이 보기가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 포인트 뭔지 좀 짚어드릴게요.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 보조금 주는 정책을 딱 보시고 이건 소득 효과구나 라고 연결을 시켜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건 대체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요렇게 본문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을 시켜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려면 또 본문에 나오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잘 이해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대체 효과는 아니고 소득 효과만 일어날 거라고 각국 정부는 예상할 거야. 이게 답이었는데 이렇게 연결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죠. 네, 이렇게 연결됐으면 답 고르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는 1기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하는 걸 1기, 2기 이렇게 대응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지금 소득 효과 총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1기, 2기 소비는 모두 증가를 하는 거고요. 자, 3번 선지 보게 되면 내년에 돈을 지금 쓴다라고 하는 건 1기, 2기 소비가 대체되는 거라서 대체 효과거든요. 안 되고요. 4번 저축액과 대출액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저축액과 대출액이 바뀌는 거였어요. 화살표 방향 이렇게 가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 5번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상대적 차이가 생기려면 이 효과가 두 개가 다 생겨야 되거든요. 대체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 차이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은 보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건 소득 효과로 연결되고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은 대체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사례로 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실 수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우셨을
있을 텐데 복습 꼼꼼히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랑 다음 수업에서 볼게요. 안녕.